최소 6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한 기업들, MSCI 편입 이벤트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외국인의 이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영업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2영업일은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살펴보면 아닙니다. 24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1조 원 이상 잡혀 있지만, 이때는 이 삼성전자의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블록딜 규모가 약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자, 따라서 이걸 제외하면은 4천억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고요. 2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셀트리온과 삼성 SDS의 블록딜 물량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피에서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순매도세를 쏟아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긴 한데, 역시나 다 합쳐보면은 여전히 순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포인트를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한 종목이 생각보다 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먼저 최소 6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한 기업들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순매수 기간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너무나 그 규모가 작다라고 한다면 투자 관점에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순매수 규모 순위 40위권 밖 종목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각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선정한 종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자, 왼쪽은 코스피 외국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외국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LX 인터내셔널까지 총 12개 종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스부터 나이스 평가 종목까지 총 13개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서 딱히 업종 관점에서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잘 뜯어보면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죠. 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이 플랜트 발주 업황이 긍정적이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천연가스 의존도를 러시아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는 육로로 이 천연가스를 운반해 왔는데 해외로 돌린다라고 한다면 해상 경로로 천연가스를 조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LNG선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 자원 개발, 무역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리오프닝 관련 주식도 좀 샀어요. 대표적으로 하이테질도 볼 수 있고요. 추가로 MSCI 편입 이벤트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KT입니다. 5월에 이 MSCI 편입 이슈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지만 증권가에선 이 두 종목을 좀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 기판 관련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들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연속으로 산 종목들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좀 테마주 성격이 강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대표적으로 대한유팜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광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과거부터 뭔가 자원 개발 모멘텀이 생기면은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자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지역화폐 서비스를 담당했었죠. 근데 이번에 주총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AR, VR 이런 사업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코나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서비스했었던 그런 지역화폐 플랫폼에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투표에 활용하겠다. 자, 이런 부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투젠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P2E 이런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이번 주총에서 밝혔고요. 위직 스튜디오는 말할 것도 없죠. 원래 이 메타버스 수혜주로 각인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잘 살펴봤는데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부각된 종목도 있었고요. 테마주 성격이 상당히 강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점에서 주목한 종목도 있었죠. 자, 그래서 올해 실적이 이 중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한 상위 종목 중에서 실적 전망이 있는 기업들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시가총액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총 3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2021년 영업이익이고요. 2022년 데이터가 한 달 전과 현재가 있죠. 한 달 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데이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 나와 있고요. 52주 고가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그 부분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기업들 있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들은 한 달 전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보다 현재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외국인이 뭐 전반적으로 테마주도 많이 샀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점에서 뭔가 단기적으로 부각될 만한 그런 주식도 많이 사긴 샀는데 잘 살펴보니까 이 기업들 대부분이 이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죠. 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좀 수출, 교역이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면 컨센서스가 감소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몇몇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CMO 사업자죠. 의약품 외주 생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보다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 컨퍼런스 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공장부터 3공장까지 이미 작년부터 풀 가동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공장은 지금 못 짓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이 없을 것으로 증권사에선 내다봤는데 근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공정 효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뭐 수율을 안정시킨다든지 생산 능력을 늘려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신규 사업으로 mRNA 원액 CMO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이미 글로벌 빅 파마로부터 상당 부분을 수주받았습니다. mRNA가 이 메신저 RNA인데 이 코로나 백신 중에서 화이자, 이 모더나 여기에서 만든 게 mRNA 백신이죠. 이런 것들이 확실히 효과가 좋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치료제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상반기 내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5공장을 착공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품목이 항체 의약품이었습니다. 바이오는 1세대 바이오 의약품,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뉘는데요. 2세대까지가 항체 의약품이고요. 3세대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인데 3세대가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도 우리가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G이노텍인데요. 아이폰 13, 그 다음에 저가 모델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LG이노텍이 아이폰 13에 TOF 센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빛을 쏴서 물체에 닿아서 반사돼서 오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센서거든요. 이 카메라가 고도화되면서 LG이노텍이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TOF 센서 수요도 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만약에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한다. 이런 루머들이 좀 시장에 놔두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TOF 센서가 훨씬 더 많이 채용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죠. 자, 근데 어차피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가고 있고 굳이 이런 기업을 뭐 쳐다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한 8배입니다. 8배. 뭐 자동차 부품 업체.
모바일 기기 업체보다도 낮아요. 자, 근데 이렇게 최근에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6월에 이 코스피 200 편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SD 바이오 센서를 약간 유력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시간이 흘러야지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테 진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주식이죠. 주류 출고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판 관련주다.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기판 관련주, 이 후공정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이 좀 쇼티지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증설도 단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52주 신고가 상태입니다. 근데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기술적 분석에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기업은 아마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국내 1위 개인 신용평가 업체인데요. 기업 신용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이 기업을 보면 10년 동안 매출액이 매년 늡니다.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당 배당금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신용평가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느냐? 자, 일단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이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금리별로 다양한 대출 상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신용 정보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최근에 기회 요인이자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산업, 개인의 의료 정보, 금융 정보 등 다양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기업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더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마이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 신용평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금리 대출 시장도 최근에 확대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라든지, 자, 이런 공용 핀테크 업체들이 이 부분을 나이스 평가 정보와 협업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탑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겠죠.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가전제품, 자동차 부분으로 제품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한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관점에서 이슈, 테마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도 많았지만 거의 대다수의 기업이 알고 보니까 실적주였습니다. 실적주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컨센서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간 기업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가 잘 실현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증시가 단기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서 약간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